이번에는 이니셜라이저하고 같이 사용하는 디포메이션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브러쉬가 그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은 그 도형 자체가 내가 최초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변경해놨던 모양으로 옵션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거든요. 초기화 시키시는 방법은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이닛 지브러쉬를 누르시면 싹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되시면 이 도형들도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싹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파일이 저장해야 되는 파일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었다면 꼭 저장하신 후에 이 이니셜라이즈로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얘는 뭐냐 하면은 PM3D 메이크 폴리메쉬를 누른 상태의 도형들을 변형을 주실 수 있는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 이니셜라이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 안쪽에 내부 구조들을 변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디포메이션은. 그래서 자, 눌러야 된다 그랬죠. 여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서 그 같은 명령어를 발휘를 하긴 하지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단계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자주 꺼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이거 누르기 전에 자 이니셜라이저하고 같이 만지고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막 왔다 갔다 만지다 보면 얘가 꺼져 버려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셔도 되고 이 메이크 폴리메쉬를 누르고 쓰셔도 되니까 그거는 선택으로 맡길게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썼으면 좋겠어요. 누른 거에서. 자,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개 이제 설명해서 읊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자, 미러 많이 쓰겠죠. 미러. 자, 이 파란 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현재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중심축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파란 선이 나를 향할 때 이점이 중심이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이건 잘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면이 높을 때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 스마트 리심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자, 내가 하다가 대칭이 조금 틀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이 스마트 리심이라는 거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의 중간값을 탁 맞춰줍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정면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 디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그 내가 축을 정할 수가 있어요. X니까 뭐 미러에서 X로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지만 뭐 Y면 어떻게 되겠어요? Y로 바꾸면은 자, 위아래로 넘어가죠. 이렇게 쑥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Z로 한다. 그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이 축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축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지브러쉬의 월드축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축은 어떻게 정하느냐, 미러나 요 모든 명령어 옆에 보시면 XYZ가 있어요. 이제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가까이 가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축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세 개가 다 켜 있다면 세 개가 다 적용된 방향으로 해서 얘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켜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유니파이는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실게요. 네. 얘는 눌렀다가 뭐 어떤 경우 이러냐면 큰 거를 막 확 줄여버리거든요. 엄청 큰 데이터를 확 줄여버려서 얘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 네, 파일이고요. 네, 그리고 리심도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리심도 스마트 리심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정말 근데 했는데 얘를 대칭으로 만들고 싶어요. 대칭. 정확하게. 대칭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자, 1차 단계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가운데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에 있는 포지션이 정확하게 x가 0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디포메이션은 없고 모디파이 토폴러지의 미러 and 웰드를 누르시면 넘어가요. 자, 넘어갔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 여기서 해야겠네요. 제가 아까 이게 늘어나면서 이 축이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0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당겨서 두고 바로 누를게요. 단계 없죠? 이렇게 지금 이쪽 절반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기를 제가 중심으로 뒀거든요. 네, 좀 아까 그렇게 넘어갔던 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때는 중심축이 여기지만 얘가 늘어나니까 이 두 개의 중심이랑 한 뭐 이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0으로 맞췄을 때 여기서 넘겼을 때 이렇게 네,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얘는 그 패널화 하시게 되면은 옵션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들을. 근데 타블렛으로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실수로 여기 이렇게 툭 누르면 얘가 이렇게 그냥 갑자체가 실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마우스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하시고 자, 만약에 뭐 내가 펜으로 실수를 이렇게 누르셨다면 그냥 컨트롤 Z 하세요. 컨트롤 Z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여기서 많이 쓰는 것들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옵셋은 뭐냐면요, 위치 이동이에요. 트랜스포즈 무브랑 똑같아요. 무브랑 똑같은데 정확하게 측면이나 정확하게 뭐 위아래나 정확하게 앞뒤나 그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요거는 그냥 네, 도형의 이동, 트랜스포즈의 무브 있죠? 무브랑 똑같아요. 로테이트는 뭐겠어요? 당연히 회전이겠죠. 회전이겠죠. 네, 요거는 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치시면 그 각도로 돌아가요. 클릭해서 45 치고 엔터 치면 45도 돌아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얘네 두 개는 얘는 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얘는 이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아시죠? 크기 조절이에요. 크기 조절. 네. 마이너스로 가면은 줄어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줄어들어요. 수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밴드는 뭐냐면은 그 꺾는 거예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해놓은 축을 기준으로 해서 꺾여요. 이렇게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죠? S밴드는 좀 더 부드럽게 꺾이게 되고요. 스크류는 그 내가 정해놓은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끝으로 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고요. S는 좀 더 부드럽게 꺾이는 거고요. 조금 다르죠?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이 밴드랑 스크류랑. 근데 쓰게 되면은 뭐 그냥 밴드보다는 S밴드와 S 스크류를 많이 쓰겠죠. 얘는 뭐냐면은 강제적으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 메쉬들을 꼬아서 구로 만드는데 얘는 글쎄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네. 얘는 자, 얘는 레디얼 플래팅이라고 되어 있죠. 강제로 이렇게 내가 축을 대는 방향으로 원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세 개 다 키니까 막 웃겨지죠. 네, 그렇게 되시는 거고,
얘는 뭐냐, 원래 플래툰이라는 게 납작하게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정한 축으로 해서 축까지 이렇게 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에 있는 무브의 중심에 있는 이 안쪽에 빨간 회랑 똑같은 옵션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좀 더 완전, 얘는 내가 정한 축만 되는 거라면 이렇게, 얘가는 완전 원으로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딱히 실용성은 없어요. 그냥 구를 꺼냈으면 되는 거죠. 트위스트는 뭐냐면은 꼬아주는 거. 네모에서만 꼬아주는 게 있었지만 얘는 어떤 도형을 꺼내던 그 축으로 해서 이렇게 꼬아줘요. 축을 바꾸면 이렇게 꼬이겠죠. Y축이 높이니까 이렇게 꼬아줄 거고요. 스퀴즈는 약간 부풀려주는 거예요. 오목하게 하거나 이 도형 자체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좁혀주거나 하는 거고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표면을 좀 울퉁불퉁하게 하는 거거든요. 얘는 질감, 간단하게 그냥 오돌토돌한 질감 낼 때 쓰시면 되고, 스무스는 뭐냐? 스무스는 말 그대로 저희 스무스 브러쉬 있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주는 거예요. 네. 표면이 너무 거칠거칠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 이거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너무 세게 많이 주면 형태 무너지는 거 인지하시고요. 인플렛은 부풀려 주는 거예요. 도형을 이렇게, 아니면 살짝 모아주기도 하고요. 부피 자체를 넓혀주거나 이렇게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렛은 얘는 좀 더, 이 위에 있는 인플렛 벌룬보다, 그러니까 인플렛 벌룬이 위에 있는 인플렛보다 좀 더 세요. 얘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체형 있죠. 체형 자체를 약간 뭐 뚱뚱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마른 사람으로 바꿔준다거나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무 부피가 좁은 애들은요, 그러니까 적은 애들은 이렇게 뒤집어져요, 면이. 그래서 부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로 이렇게 좀 많이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죠. 걔네들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만 인플렛으로 이렇게 부풀려 주거나 살짝 좁혀서 체형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얘는 잘 안 써요. 너무 세서, 보세요. 엄청 세죠? 그래서 너무 세니까, 보세요. 엄청 마른 사람이 됐죠. 여기도 조금 하긴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부풀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를 좀 구에 가까운, 비슷한 게 많죠. 이게 지금 S 플래툰하고 얘하고 조금 비슷한데, 얘는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그래지는 거예요. 네. 여기 스피어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스피어라이즈, 구체화 시키는 거지만 조금, 반대로 하면 당연히 이렇게 좁아지겠죠. 이렇게 구체화를 시킨다 하지만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비티는 중력이에요. 중력. 네, 많이 들어보셨죠? 중력. 자, Y축으로 돼 있죠.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이 도형이 약간 이렇게 쑥 처지는 느낌으로 모양이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해볼까요? 좀 웃길 건데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내가 나중에 뭐 얼굴 같은 거 살짝 만든 다음에 여기만 그 이제 묘사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으시면 조금 뭐 늙어 보이거나 이렇게 조금 처지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렇죠? 처지면 부분에 따라서 마스크를 이쁘게 잘해서 하시면 약간 늙은 듯한 느낌도 내시기 편할 거예요. 이 퍼스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왜곡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여기 있는 이 퍼스펙 있죠. 실제로 껐을 때도 이렇게 눌렀을 때 형태가 나오도록, 보는 왜곡률에 따른 형태가 나오도록 진행이 되는 건데, 글쎄요, 얘는 입체감을 나타내주는 거긴 한데 저는 잘 안 써요. 네. 보시면 꺼지죠? 이렇게 자주 꺼질 수가 있으니까 디포메이션 하실 때는 저장을 자주 하세요. 저장을 자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옵션들을 많이 만져보셔야 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꺼내서 걔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약간 더 변형을 주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이니셜라이즈 그리고 디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